안녕하세요. 기말고사 윤리와 사상 예상문제 풀이입니다. 1번 위정척사를 주장한 학자로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 사상도 같이 따라 들어와 금수의 나라가 될 것이라 주장한 사상가는 누구인가? 위정척사가 뭐라 그랬죠? 위정척사는 지킬 위자, 바를 정, 물리칠 척, 사특할 사. 그래서 바른 것을 지키고 사특한 것을 물리친다. 여기서 바른 것이란 조선의 성리학적, 유교적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사특한 것이란 서양 문물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서양의 그 문물들을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든 다 배척하고 우리의 고유의 전통을 지키자는 그런 사상입니다. 대표 사상가로 이항로와 최익현을 들 수 있었죠. 이항로는 최익현의 스승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곽기락, 4번에 곽기락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동도서기론의 대표 주자고요. 정약용은 실학자죠. 홍대용도 역시 실학자입니다. 정인보는 구한말의 사상가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장한 개화기의 사상가는 인내천, 사인여천, 오심득 여심. 인내천이라는 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얘기고요. 사인여천이라는 것은 사람을 섬길 때는 하늘과 같이 섬겨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오심즉 여심은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이거는 동학의 사상이죠. 동학은 하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내 안에 하늘님을 모시고 있다. 이런 것을 기본 사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고 사람 섬기기를 하늘같이 해야 하고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라고 하는 기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정제두의 학문을 계승하여 성리학의 입장에서 벗어나 주체로서의 참된 자아에 대한 각성과 생활 속의 실천을 중시한 사상은 정제두는 조선 중기, 중후반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때 사람인데요. 이 정제두는 조선의 그 학문의 기반이 성리학인데 비해서 이분은 그 양명학을 했죠. 조선은 성리학의 사회죠. 그래서 성리학 이외의 학문을 한다면은 대부분 이단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사문난적이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이런 학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제두라는 분이 저 강화도, 김포 이쪽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에 비해서 한양에 비해서 당시 굉장히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강화도 이쪽 지역에서 활동했다고 해서 강화학파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아래와 같은 사상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는 누구인가? 인간은 모든 것의 척도이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척도이다. 이건 누구의 얘기인가요? 프로타고라스죠. 어, 그 소크라테스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소피스트 중에 아주 대표 주자인 프로타고라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얘기죠.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은 인간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탈레스는 그 자연 철학자죠. 그래서 이분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트라시마코스는 소피스트의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인데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헤라클레이토스는 역시 자연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만물은 불이다. 그래서 만물 유전의 법칙,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항상 변한다. 이분이 한 얘기에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 프로타고라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5번 소크라테스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정의란 강한 자 및 통치자의 이익이다. 니은 비도덕적인 행동의 원인을 무지에서 찾았다. 리을 자신의 영혼에 대해 스스로 숙고하지 않는 삶은 가치 없다고 보았다. 리을 인간은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윤리를 파악할 수 있다.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정의란 강한 자 및 통치자의 이익이다. 이거 조금 전에 4번에서 누가 한 얘기였죠? 트라시마코스의 이야기죠.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그러니까 기억은 소크라테스와 거리가 좀 있고요. 니은 비도덕적인 행동의 원인을 무지에서 찾았다. 소크라테스의 그 가장 유명한 얘기,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무지함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지식이 신들의 지식에 비해서는 너무나 가치가 없고 하잘것없다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하고 다녔죠. 그래서 그 소피스트들이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즉 무지에 대한 자각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죠. 니은은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맞고요. 디귿 자신의 영혼에 대해 스스로 숙고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 소크라테스는 어떤 행동, 어떤 사고를 할 때도 항상 스스로의 그 심사숙고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하기 전에 충분한 숙고를 했습니다. 디귿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리을 인간은 이성을 통해 보편적인 윤리를 파악할 수 있다. 소피스트가 상대적인 윤리를 주장한 데 비해서 소크라테스는 인간 이성을 통해서 누구나 인간이라면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윤리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 고대 그리스 사상으로 알맞지 않은 내용은 1.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정치를 실현하였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고대 그리스에서는 직접 민주정치를 했습니다. 2번 아테네 사람이면 남녀노소 누구나 민회에 참여할 수 있었다. 직접 민주정치라고 하더라도요. 아테네에서 그 민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 남자에 한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또 노예, 그리고 외국인, 또 어린이 이런 사람들은 민회에 참석할 수 없었죠. 2번은 좀 다른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시민이면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관직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이거는 맞죠? 이 아테네 시민이면, 즉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관직을 한 번씩 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 관직을 수행하는 것도 추첨제도를 통해서 했다고 합니다. 4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와 논변을 중시하고 사물과 인간의 본질에 관심을 보였다. 그리스의 특징이죠. 이성을 중시하고 항시 그 합리적인 사고, 논변, 토론들을 중시했다고 그래요. 보이면 항상 어떤 것에 대한 토론하고 이성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설파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5번 자연 철학자들은 세계의 기원과 자연의 변화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연 철학자들은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인데요. 이들은 세계의 기원,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연구를 했죠. 그래서 앞서 봤던 문제 중에서 탈레스라든지 헤라클레이토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자연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이렇게 그런 어떤 자연의 기원, 무엇으로부터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번입니다. 플라톤의 사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플라톤은 세계를 현실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로 구분하였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플라톤은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이것을 그림자의 세계라 그랬고요. 또 하나는 이데아의 세계,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2번 이데아는 사물의 불변하는 본질이자 참된 실제로서 완전한 것이다. 이거는 맞는 얘기죠. 이데아는 사물의 불변하는 본질, 즉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삼각형을 예를 들면 삼각형은 종류가 참 많죠. 뭐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또 여러 형태의 삼각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삼각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 삼각형이라는 그 기본적인 그 본질적인 부분, 이것을 우리는 플라톤은 삼각형의 이데아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3번 이데아에 대한 지식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이데아에 대한 지식은 플라톤은 감각적 경험, 즉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있다고는 하지 못했어요. 이데아에 대한 지식은 오로지 이성에 의해서만 파악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정답이 되겠고요. 4번 인간의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이성, 기계, 욕망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고요. 이성에서는 지혜의 덕이, 기계에서는 용기의 덕이, 욕망에서는 절제의 덕이 각각 필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5번. 플라톤은 국가는 구성원들이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조화를 이룰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고 보았다. 맞죠? 국가 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즉 각자의 가지고 있는 덕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된다고 보았죠. 뭐 요거는 공자의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하죠. 군군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뭐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정의로운 국가가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참된 진리가 이데아에 있다고 보았다. 이거는 플라톤의 주장이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고요. 2번 현실 세계에 진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실 세계에 진리가 존재한다고 한 건 아리스토텔레스죠. 자, 3번 근대의 경험주의와 덕윤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바로 덕윤리 경험주의, 요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번 덕 있는 삶을 살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덕을 중시한, 그리고 행복을 중시한, 바로 이 얘기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5번 중용의 실천을 통해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그것을 알더라도 실천할 수 없는 것은 의지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의지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한 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아래와 같은 사상을 주장한 사상가의 사상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두려움 및 대담함과 관련해서는 용기가 바로 중용이다. 대담함이 지나친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지나치고 대담함이 모자란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 바로 중용을 이야기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입니다. 자, 1번. 철인에 의한 국가의 통치를 주장했다. 철인 통치를 주장한 사람은 플라톤이죠. 플라톤은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직접민주 정치는 좀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철인에 의한 통치를 주장했죠. 자, 2번. 세계는 개별적인 실체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계이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입니다. 3번. 세상의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모든 행위에도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인간 행위에도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인간 행위의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다. 바로 4번에 나왔는데 개개의 목적을 오르다 보면 더 이상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선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행복이라고 보았다. 인간 행위의 최고의 목적, 최고선, 이것을 행복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죠. 5번. 중용은 산술적인 중간 상태와 다르며 각자가 처한 상황마다 중용에 따라서 선택과 행동도 달라진다.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죠. 중용은 산술적인 1m가 있으면 가운데 50cm 이런 게 아니고 중용 그 자체는 그 상황마다 항상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상황을 파악해서 중용의 상태를 맞춰주는 이것을 실천적 지혜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천적 지혜에 따라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의 중용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의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맞지 않는 것.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다음과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서 등장한 윤리사상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도시국가가 해체되었다. 도시국가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공동체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은 제국의 신민으로 전락한 이후 정치적 무력감에 빠지게 되었고 연대감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도시국가인 폴리스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서 그 도시국가에 속해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던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권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무력감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이후의 시기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헬레니즘 시대의 특징이 바로 그 사람들의 무력감 또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 자신의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보존, 그러니까 자신의 안전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런 그 사상들이 팽배하게 되죠. 1번 모든 욕구의 충족을 추구하였다. 이건 욕구 충족은 아니게 되겠고 2번 개인의 평온한 삶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네요. 개인적 안심인명에 관심이 아주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3번 유일신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강조했다. 이거는 유대교라든지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4번 창조주의 섭리와 계획에 따르는 삶을 강조하였다. 이것도 역시 똑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유대교에 대한 이야기, 또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5번 감각적인 경험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사상의 시초가 되었다. 이 감각적 경험과 유용성을 강조하는 사상의 시초, 요거는 소피스트들의 사고방식이 되겠죠. 요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스토아파의 주장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1번 그리스 사상가 제논에 의해 창시되었다. 스토아파는 제논에 의해 창시되었죠.
2번 정념이란 외부의 자극으로 일어나는 마음의 모든 격렬한 움직임을 뜻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3번 스토아파는 필연성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의 주체적 결단을 강조했다. 스토아파는 이성 그리고 자연 이것이 같은 것으로 보았죠. 그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원인과 결과의 그 필연성으로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필연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정념에서 벗어나려는 방법으로 이성에 따른 삶을 제시하였다. 맞죠? 이성에 따르는 삶. 5번 스토아학파가 주장하는 이성이란 만물의 본질이자 만물의 생성과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으로 신과 자연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네, 그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2번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한 주장으로 옳은 것은 1번 에피쿠로스는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감각적 쾌락보다는 명예와 권력 같은 고차원적인 쾌락을 추구하였다. 명예와 권력 역시 에피쿠로스 학파가 추구하는 삶은 아니죠. 명예와 권력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자연적인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살 것을 강조했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2번 쾌락은 유일한 선이며 고통은 유일한 악이라고 전제하였다. 이것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3번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에게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주장하였다. 이것도 잘못된 얘기가 되겠죠. 그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은 오히려 쾌락의 역설이라고 해서 나중에 오히려 고통을 초래한다고 보았습니다. 4번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의무를 강조했다. 사회적 의무를 강조한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아니라 스토아 학파죠. 5번 에피쿠로스는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서는 공적인 삶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공적인 삶에서 벗어나 오히려 은둔자적인 그런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3번 그리스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1번 유대교의 뿌리는 그리스도교이다. 요거는 앞뒤가 뒤바뀌었네요. 그리스도교의 뿌리가 유대교가 되겠죠. 자, 2번 메시아의 도래와 지상 천국의 건설을 믿는 이스라엘의 민족 종교이다. 요거는 유대교가 되겠네요. 자, 3번 유대인만이 신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역시 유대교가 되겠죠. 자, 4번 그리스도교는 차별 없는 사랑의 윤리를 제시하였다.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죠. 누구나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자, 5번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는 율법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율법주의와 형식주의, 요거는 유대교의 기본 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번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리의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아우구스티누스로 대표되는 사상은 아우구스티누스로 대표되는 초기 그리스도교 교리 확립에 기여한 사상 교부 철학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14문제의 그 예상 문제를 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수업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